코인도 그런 건보료를 내나요? 제가 봤었을 때 낼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너무 좋아서 건보료가 많이 발생하실 걸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건보료가 벌써 부담된다. 재산 가격, 말 그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나에게 건보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집값이 이제 이슈입니다. 그냥 집 한 채에서 여기서 거주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건보료가 더 올라간다? 2026년도에 이게 바뀝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정률제 변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등급제였는데 정률제로 전환을 시켜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던 걸 쭉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서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최하위 등급의 실질 요율이 최상급 등급보다 훨씬 높은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변경은 정률제로 60개 등급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자산 가액, 그냥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것에 일정 비율을 직접 곱해서 이 보험료를 산출하겠다. 그래서 가진 재산만큼 비례해서 공정하게 내라는 취지죠. 관련 법령 개정,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좀 간단합니다. 기존의 등급제는 재산이 좀 적을수록 소득 대비 좀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재산 규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수평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건데 기존에는 최고 등급 60등급 이상은 보험료가 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건보료가 요즘 계속 어떻게 바뀌냐라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도 한번 드려보면 건강보험료율은 제가 장담합니다. 매년 올라갈 것 같아요. 매년 개편되진 않지만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7.19%로 2026년도에 인상이 됐죠. 이게 보니까 과거 2021년도에는 6.86%,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7.09%, 그리고 26년도에는 7.19%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정 요율을 떼는 장기 요양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가 됐었죠. 2021년도에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연소득 인정 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강제로 전환하겠다. 이 말은 유념히 생각해 봐야 돼요. 21년도에 6.86%에서 26년도에 7.19%의 건강보험료율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개정,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이 21년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소득을 확 낮췄잖아요. 3,400에서 2,000까지. 몇 년 지나면 저 2천만 원도 한 1,000만 원으로 확 줄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돈을 벌어도 말 그대로 1년에 이자랑 배당소득으로 이 말 그대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1,000만 원만 넘어도 만약에 건보료가 나온다 그러면 와 이건 좀 센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다. 거기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때 뭡니까? 재산 정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다주택자는 이른바 건보료에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한선이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산 등급이 높으니까 많은 건보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산이 최고 등급이 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30억이든 100억이든 어차피 상한선 수준의 보험료만 냈는데 정률제 되면은 자산 총액 전체에 비례해가지고 요율대로 곱해지니까 상한선 없이 치솟으면 와 이거 부담이 엄청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서울이나 이제 서울 인근의 이제 경기도권역에 대한 경기 그 공시가격 이거 합산 20억 원 넘어가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시뮬레이션 돌아올 건데 매년 상승폭이 엄청나요. 올해도 많이 오르는데 막 40%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이거 와닿는 게 피부로 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피부양자 탈락한 세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아까 말했던 2022년도부터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 초과로 강화가 됐죠. 3,400에서 2,000으로 초과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안 내던 분들이 더 많은 수가 내기 시작했고 이쪽도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제 2천만 원 정도 소득 버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계속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던 은퇴자분들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겠죠. 왜냐? 당연하죠. 2천만 원 넘어갔으니까 지역가입자로 세금 이 말 그대로 건보료 내라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빡세질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면들이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말 그대로 건보료가 서민층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부동산,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건보료 부담이 막 즉각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건보료가 훌쩍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가지 이제 줄이려는 건강보험료 핵심 전략은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을 낮춰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간 합산소득, 금융, 연금, 근로 전부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공시 가격이 한 60% 정도인데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내가 자녀 밑에서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1천만 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기준 1천만 원, 아니 하다못해 1,500으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5억 4천만 원과 9억 원 이하가 연소득 기준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뭐 7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점점 역행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소득은 점점 낮아져야지만 건보료를 안 내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과피력 9억 원 초과되면 그냥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도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에 이거 무조건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 처음 받자마자 2개월 이내에 직접 가까운 건강보험료 내는 건강보험공단에 들리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따져보셔야 돼요. 이미 계속 사업자로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계속 직장 소득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가입자가 더 나을 것이냐. 자산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입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예요.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금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시는 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공단에 주택담보대출, 말 그대로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내역 신고하면 재산 점수가 낮아져요. 대출금을 차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정률제 변경 사항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짠, 네 번째입니다. 소득재산 조정 신청이요. 말 그대로 내가 폐업을 했거나 뭐 해촉을 했거나 이러면 이런 증명서를 제출해서 소득보험료를 우선 낮춰야죠. 재산을 매각을 했다 그럼 실시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에 고지서가 정산될 때까지 이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절세 상품. 제가 봤을 때 은퇴하신 분들 이거 필수입니다. ISA나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세 가지 활용하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세 개는 무조건 절세 상품이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노후 생활할 때 적당한 일을 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통해서 부담을 좀 경감해라. 직장가입자 타이틀을 얻어서 계속 형태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여러분들 활용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2026년도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부분들 절세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